이식할 혈관을 팔이나 다리에서 제가 이제 채취를 하는 업무라던가 심장을 직접 손에 쥐고 심장을 짜면서 하는 심장 마사지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집도의가 오기 전에 피부를 절개하면서 수술을 준비해 놓는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수술 기록지, 경과 기록지 등등 작성을 이제 대리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고 처방이야 워낙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약 만연해 있는 현실이고요. 자체가 전부 다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거든요. 의사들이 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간호사 하다가 저번에는 이제 그 환자의 동맥을 찔러야 되는데 그 동맥을 잘못 찔러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마비되고 또 그 혈관이 괴사가 돼서 이제 수술을 하는 상황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일이 생기면 사실 병원에서는 은폐를 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로 처방 관련된 건데 퇴원할 때까지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처방이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이제 본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투약과 모든 처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처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제 행위들이 사실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간호사가 환자를 본 내용을 전달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의사들이 좀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거 아무나 내면 좀 어때?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반사예요. 저는 중환자실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됐던 것들이 이제 염화칼륨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이제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할 때 심장을 바로 멈추게 하는 약물이거든요. 고위험 약물이기 때문에 증류수에 이 약을 섞어서 1시간 이상 천천히 약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약을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다 보니까 늘 주던 대로 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후배 간호사가 처방을 이제 본인이 잘못 용량용법을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줘야 되는 약을 그 정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약물을 주입하면서 심정지가 오면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냥 늘 주던 대로 줘. 이 얘기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약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약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보호자들한테는 환자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 설명을 하지만 의사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방을 내줘야 되지만 이렇지 않은 현실이고요. 이식할 혈관을 팔이나 다리에서 이제 채취를 하는 업무라던가 혹은 응급 상황에서는 심장을 직접 손에 쥐고 심장을 짜면서 하는 심장 마사지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집도의가 오기 전에 피부를 절개하면서 수술을 준비해 놓는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수술 기록지, 경과 기록지 등등 작성을 이제 대리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고 처방이야 워낙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약 만연해 있는 현실이고요. 자체가 전부 다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거든요. 봉합이라든가 떼낸다거나 아니면 피부를 절개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디서든 교육을 하질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학부 때는 그런 선행 교육은 없었으니까 위험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봉합 하나 잘못하면은 괴사가 일어나거나 고름이 자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약물 처방은 의사가 잘못해도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 과정 없이 음성으로 숨기고 아름아름으로 가르치고 일을 시켜버리니 의사들이 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간호사를 하다가 저번에는 이제 그 환자의 동맥을 찔러야 되는데 그 동맥을 잘못 찔러가지고 이게 신경이 마비되고 또 그 혈관이 괴사가 돼서 이제 수술을 하는 상황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일이 생기면 사실 병원에서는 은폐를 하죠. 그리고 환자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이유 하나만 돼서 만약에 그 환자가 제 가족이었다면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고 또 그 교수의 의료진을 선택해서 병원을 왔는데 그런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고 사실은 저희도 이런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또 환자가 안 좋아진 케이스를 보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병원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병원 아닌 분들이 모르시는 거지. 이미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 로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가 행해져 있는 거 모두가 다 알아요. 단속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사실상 위법한데 일을 시키니까 하고는 제가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무감이 계속 들어요.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 의사들의 어떤 권위의식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더라도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의사가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 다른 병동은 다 내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이나 인턴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수님들도 처방 내는 방법들을 모르는 의사가
대부분이에요. 뭐 법이고 뭐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여태껏 해왔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죠.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범법자인데 범법자가 어디에 욕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굴을 드러내고 전면에 나섰던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는 위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건 다 잡혀가고 직장 잃고 뭐 경우에 따라서 면허도 취소되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자들, 국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한테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벌금을 물 수가 있잖아요. 병원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알지만 아무런 처벌을 지금 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간호사들은 절대 우리가 의사 일을 대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직접적인 간호와 간접적인 간호를 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퇴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 인증평가라는 걸 4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평가단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3일, 4일 동안은 정말 병원에서 짜고 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 환자 수 줄여서 정말 실제로 의사가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PA라는 그 간호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숨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버젓이 인증평가에 대한 합격을 해주면서 인증을 달아줘요. 다 거짓말이에요.